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정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삶이 내게 잘 지내냐고 물었다. 좋은 책이에요. 저자는 김경집 인문학 교수가 되고요. 이 책의 부제를 보게 되면 인생이 힘겹고 외로울 때 꺼내 읽는 인간학 수업이다. 예.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요. 아주 저자가 잭 캔필드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세계적인 엄청난 베스트셀러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달래주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다시 말하면 한국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올해 초에 3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일반인들은 거의 모를 거예요. 물론 저는 뜻밖의 도산에서 빌려서 보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 책은 정말로 참 영혼에 큰 도움을 주는 26가지 이야기를 풀어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책의 내용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제 경험담은 한 가지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5세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35세 중개사 학교론 강의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강의도 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입니다. 원장으로서 원장 직강으로 학교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학원이 완전히 다 쓰러져 갑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인수받아서 사업 경험도 전혀 없이 이제 학원 사업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치러진 게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경년제로. 한 해는 주택관리사,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관리사, 중개사 이렇게 시험을 쳤거든요. 제가 학원을 인수받을 때 이때는 바로 주택관리사 제4회 관리사 시험입니다. 학원이 다 쓰러져 가니까 인원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4회라는 거는요, 열심히 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운이 따라주니까 금방 일을 쓰더라고요.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이 거의 없었는데 1년 만에 7월달, 8월달 문제 풀이반에 관리사 인원수를 330명입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강의실이 한 100명 넘어갈 거예요. 이 강의실 3배 정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입, 대입, 검정고시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것도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250명입니다. 합하니까 580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면서 1년 만에 약 580명으로 만들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때는 열심히 했고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1년 뒤에 36세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요.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경험입니다. 자, 이 네거리에 코너에 제가 운영하던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면요, 건너편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매월 수입을 늘 건너편에 은행에서 입금하고 자금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돈을 너무 쉽게 만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입금하고 딱 건너려고 하는데 이때 신호 대기 하는 차량이 보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차가 신호를 대기하는데 그 당시에 현대차 최고 좋은 차가 다이너스티 아시죠? 그때는 최고급 차였습니다. 그 다이너스티 차가 딱 정차를 했으면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때 창문을 쫙 내린 이 운전자가 멋진 양복을 입고요. 정말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팔을 딱 걸쳐가지고 담배를 쫙 피우는 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좋은 차를 사야지. 그래서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불이 켜지면서 건너편에 노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건너는 거예요. 평생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리어카에는요, 노부부가 할아버지가 90이 다 돼가고요. 힘들게 리어카를 끕니다. 80대 중반이 넘은 할머니가요, 리어카에 앉아서 할머니를 태우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본 할머니의 모습이 미소가 흠뻑합니다. 남편이 리어카를 끌어주니까, 같이 또 살고 있으니까 말년을, 그 얼굴이 너무너무 그 미소가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 극과 극입니다. 최고급차 다이너스티. 정반대로 노부가 리어카를 끌면서 그때 할머니의 그 행복한 미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 고급차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이 리어카의 노부부가 진짜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힘들게 끌고 갔는데 반쯤 끌고 가니까 신호가 꺼져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계속 끌고 가면서 골목으로 들어갈 때 이 리어카 모습이 제 눈에 사라질 때까지 신호도 안 건너고요. 뭐 하면서 계속 그 모습만 쳐다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정 환경, 이 고급차 몰고 돈이 수백을 갖고 있대요. 그게 결코 행복은 아니거든요. 수천억대 가진 재벌이 자살도 하는 세상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비록 현재의 여건이 돈이 많건 없건 떠나서 이 행복과 불행은 오로지 지금 내 현실에서 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았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실은 책이 여기서 26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올해 시험 끝나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합격의 당락을 떠나서 시험 끝나면요, 이제 어느 정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힐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정도는 메모하셨다가 따로 시험 끝난 뒤에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1년 동안 고생한 것, 합격을 떠나서요, 모든 게 치유가 되고요, 힐링이 될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자, 책 소개 마치겠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요약집부터 볼까요? 자, 요약집 보시면 64페이지요.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부동산 투자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도, 작년 시험은 8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6문제,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문제, 7문제. 투자론 하게 되면 절대 계산 문제 간과할 수가 없죠. 계산 문제는요, 최소한 2문제부터 출발합니다. 2, 3문제. 보통 3문제도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 철저히 대비하시고요. 자, 먼저 제1절. 투자와 투기. 제1절은요, 별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옛날엔 나왔지만은요, 요즘은 거의 안 묻거든요. 그러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1번, 의의는요, 패스할게요. 안 봐도 좋아요. 패스합니다. 2번, 부동산 투자. 고로 1번 보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자, 표가 나오죠. 왼쪽은 장점, 오른쪽은 단점. 장점, 왼쪽만 보시면 돼요. 장점이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4개 묶어주고요. 4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투자는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 그다음에 2번요. 인플레이션에 유리하다.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이죠. 3번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요. 4번째 절세 효과다. 즉 세금 혜택을 많이 받죠. 땡땡 단어 뒤에 있죠. 감가상각비하고 이자 비용은요. 부동산 법인을 차리게 되면 요것만큼은 과세에서 공제받잖아요. 절세 효과. 그래서 자, 첫차 보게 되면 감가이자, 감이, 순대 감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감이 이 두 가지는요 공제받으니까 빼는 겁니다. 자, 이상 4가지인데요. 이 4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번 지렛대하고는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큰 박스 있죠. 지렛대효과 이 박스에다가 별표 1개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지렛대효과 별표 4개 이론 문제가 4번 나왔고요. 또 중간에 보게 되면 색칠네모 공식 있죠. 공식에서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왔지? 무려 8번이요. 그러니까 지렛대 하게 되면요. 이론 문제 4문제, 계산 문제 8문제, 총 12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 즉 지분 수익률 계산 문제는요.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의부터 봅니다. 지렛대 효과란 1번 밑줄입니다. 차입금에 따른 산출의 효과 밑줄. 자, 2번도 밑줄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을 이용하여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밑줄입니다. 따라서 지렛대 하게 되면 은행에 대출 받아서 그만큼 나의 지분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럼 색칠네모 공식 있잖아요. 지분 수익률 분자 분모. 자, 분자가 순수익 빼기 이자 비용 플러스 가격 상승이 되고요.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다. 계산 문제가 8번 나왔다. 항상 A급입니다. 고려 2번요. 종류는 1번 정의 지렛대, 2번 부의 지렛대, 3번 중립적 지렛대. 1번만 동그라미. 그리고 모두 밑줄입니다. 얘만 하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정의 지렛대는 단어 3개 있죠.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고 다음에 총수익률, 가장 작은 것은 저당 수익률입니다. 이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자, 이제 부호가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부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는요, 지분 수익률이 가장 작고, 그리고 오른쪽 저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바로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가 되고요. 다음에 중립적 지렛대는 3가지가 똑같아. 즉 지렛대 효과가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가로 2번 투자결정 과정. 자, 넘어갑니다. 패스하고요. 3번 투기 있죠. 투기도 보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1절 파트에서는 자, 무엇을 집중하자? 투자의 장점 중에서 지렛대 효과를 특별히 집중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제2절 투자의 위험과 수익. 지금부터 본론이고요. 위험과 수익에 대한 제목의 별표 8개죠. 종합 문제가 8번 나왔고요. 목차 1번 투자의 위험. 자, 위험의 종합 문제가 무려 13번 나왔죠. 1번 앞에다가 별표 1개 하시고 항상 중요합니다. 자, 바로 1번, 2번, 3번인데 1번부터 볼까요? 투자의 위험은 자, 항목 5가지. 첫자 보고 암기했죠? 사금법인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금법인유 5가지입니다. 자, 이 5개 중에서요, 2번 동그라미, 금융적 위험이죠. 4번 동그라미, 인플레 위험, 5번 동그라미, 유동성 위험, 2번, 4번, 5번이 지문도 잘 나오고 틀린 지문도 여기서 나와요. 하나씩 봅니다. 1번, 사업상 위험은 사업 자체에 따른 위험인데 표를 보게 되면요. 또 3가지로 구분되죠. 첫차 보고 암기했죠. 쉬우니 안 쉬우니. 쉬우니. 그래서 쉬우니.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쉬우니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 위험은요. 밑줄입니다. 시장 상황 밑줄. 시장이 안 좋아요. 요즘 시장 얼마나 안 좋아요. 이리저리 전체적으로 안 좋다. 시장 위험이 되고요. 다음에 운영 위험은요. 단어 2개 밑줄합니다. 근로자의 파업.
영업비의 변동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운영 위험이 되겠고요.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요. 위치의 고정성 밑줄. 맨 끝에 보시면요. 괄호 밑줄입니다. 입지 선정의 실패 밑줄. 그러니까 아주 나쁜 위치에다가 건물 짓게 되면 임대가 안 돼요. 손해보죠.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상 위험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요. 항목 두 개 있죠. 둘 다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둘 다 지문 알아야 됩니다. 첫 줄 모두 밑줄 아세요. 부채가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 불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금융적 위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줄도 그대로 밑줄입니다.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만약 투자 금액을 은행에서 안 빌리고 전부 내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는 금융 위험은 없잖아요. 제거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4번 내려가죠. 인플레 위험은 말 그대로 인플레가 뭐죠? 물가 상승이죠. 그것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죠. 따라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맨 끝에다가 화살표 하나만 적어주세요. 변동금리. 은행은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3번요.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의 곤란성인데 현금화가 어려워요. 자,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에 따른 위험이 바로 유동성 위험입니다. 자, 위험의 종류, 사금, 법인류 5가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럼 2번 내려가요. 위험의 처리 방법. 3가지가 있죠.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제외 동그라미, 제외. 2번요, 보수적 처리 방법, 보수적 동그라미. 3번 제목 모두 밑줄 하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 괄호, 가장 바람직하다 모두 밑줄 하시고요.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대요. 자, 이 말은요, 위험한 건 무조건 제외시키자. 여러분들 요 공식 아시죠? 자, 요거 수익률 하게 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입니다. 물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예상 인플레이션율도 있죠. 자, 위험을 제외시키면요, 위험하잖아요. 얘를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 그러면 뭐가 남죠? 얘만 남잖아. 은행 이자. 얘만 남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면요, 재미가 없지. 바람직한 투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수적인 처리 방법은 땡땡. 자, 미주입니다. 수익을 가능한 낮게. 수익을 낮게 잡아요. 아주 보수적입니다. 자, 이것도 투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3번인데요. 위험 조정 할인율의 사용이다. 위험 조정 할인율에다가 자, 화살표 하나만 적어줄래요? 화살표. 요구 수익률 적어주고요. 그러니까 이 요구 수익률이 똑같은 말로 이꼴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자, 결국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요구수익을 적용하자. 이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밑줄 하세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즉 높은 요구수익을 적용 밑줄. 자, 높은 할인율 적용하죠. 높은 동그라미, 높은 동그라미. 아예 적어주세요. 낮은 X 적어줘. 낮은 할인율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묻습니다. 박스 볼까요? 민감도 분석이다. 제목을 밑줄 하세요. 민감도 분석 밑줄 하시고, 얘도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1번, 위험을 투입하니까 그 산출 결과 수년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자, 결론은 우리 시험은
2번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모두 밑줄하세요.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큰 동그라미. 큰 투자일수록 수능가 변동은 심하게 되고 더욱더 위험한 투자로 평가된대요. 자, 큰 동그라미 있죠? 여백에다가 적어져요. 작은 X. 작은 투자일수록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물어요. 그리고 3번 내려가죠. 위험의 관리 방법 4가지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가 위험 전가, 다음에 위험 보유, 다음에 위험 회피, 다음에 위험 통제 4가지다. 여러분은 시험을 잘 치면 돼요. 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시험은요. 이 넷 중에서 하나만 출제하더라. 첫 번째 단어 위험 전가만 동그라미. 얘가 단독 문제가 출제되었거든요. 위험 전가는 뭐냐? 전가시킨다 뜻 아시죠? 전가시킨다. 제3자인데 전가시킨다 뜨는 길인데. 예, 위험 전가하게 되면요. 첫 번째 항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3자나 보험회사에 전가시킨다. 보험 동그라미. 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났어요. 누가 책임지죠? 보험회사가 책임지겠지. 보험회사에 떠넘겼습니다. 두 번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위험을 전가시킨다.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임대도 올라갑니다. 예. 이때 임대를 올려버리면요. 자, 올리는 게 뭐죠?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를 떠넘기잖아요.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변동금리 적어주고요. 또 이자율 스왑 적어주고 다 출제되었습니다. 이자율 스왑이다. 자, 변동금리 하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은행은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좋아합니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겠지. 올라가는 금리를요. 차입자에게 떠넘겨줍니다. 예.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위험 전가입니다. 그리고 이자율 스왑하게 되면 스왑 또는 스와핑. 스왑한다. 얘가 바로 교환한다. 교환이죠. 그러니까 이자율 스왑하게 되면요.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자. 변동금리를 거꾸로 고정으로 바꾸자. 예. 이자를 바꾸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은 위험을 전가시키려고 또 넘기기 위해서 스왑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모두가 위험 전가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이런 단어까지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위험 전가하게 되면 자, 한 번 더 보험에 가입한다. 높은 임대를 높여서 임대차 계약 또는 변동금리 이자율 스왑이다. 이런 단어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안 봐도 괜찮고 참고하시고. 목차 2번 넘어가죠. 부동산 투자의 수익. 많이 나왔죠? 15번이요. 앞에다가 별표 2개. 자, 위험과 수익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은요. 작년에 2문제인가 3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2문제를 기억나는데. 그런데 2년 전에는 안 나와서 3년 전 안 나와서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패드리도 살짝 출제 내용을 아니까 원래도 이어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 나오면 좋아요. 덕점이 용이하니까요. 자, 수익하게 되면요. 1번, 2번, 3번 수익률 종류 3가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3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집중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2번 요구 수익률입니다. 1번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기대된다 예상 수익률인데요. 기대 수익률 하게 되면 2번을 집중하자. 2번 모두 밑줄하세요.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는데 화살표 기대 수익률 이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이다.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한다. 얘가 무슨 말이죠? 계산 문제를 대비한 겁니다. 계산 문제. 원래 시험이요. 각별히 집중해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출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예.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안 나왔거든요. 원래
냄새가 풀풀풀 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왔다면요, 텀텀이 이게 아주 높은 출제가 예상이 되면요, 미리미리 대비했다가 나왔다 하는 순간 기분 좋게 땡큐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예. 원래 특 A급이에요. 계산 문제는요. 2번, 요거 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괄호 밑자입니다. 외부 수익률 밑줄. 말 바꿔볼까요? 요 수는 외부가 아니고 내부 수익률 틀린 말이죠. 내부 수익률은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또 밑줄 하세요. 투자의 기회비용 밑줄. 그럼 기회비용 하기면요, 요거 수익률은 기회비용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틀린 문장은요, 요거 수익률은 기회비용과 관계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1번, 요거 수익률은요, 1번 그대로 밑줄입니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최소 동그라미. 위에다 적어서요. 최대 X. 최대한의 수익률 틀린 말입니다. 출제되었어요. 최소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2번요. 요거 수익률 이꼴 모두 밑줄입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다. 당연히 공식 아시겠죠? 상세한 내용들은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연습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 보니까, 자, 항목 첫 번째, 무위험률. 두 번째가 위험 할증률인데요. 이때 위험 할증률은 땡땡,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괄호 밑줄 하세요. 체계적 위험 밑줄. 위험 할증률에서 위험은요,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가리킵니다. 그럼 틀린 말은 뭐가 틀리죠? 비체계적 위험하면 틀린 말입니다. 체계적 위험의 대가를 가리킵니다. 3번, 4번 묶어주세요. 3번은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 4번은요, 위험과 가치관계 빈출 자주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은 땡땡 비례 관계다. 비례 동그라미. 그러면 괄호 설명도 괄호도 밑줄 하세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진대요. 4번요. 위험과 가치는 땡땡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동그라미. 괄호도 밑줄입니다. 위험이 높을수록 반대로 부동산 가치는 작아집니다. 반비례 관계. 박스에 있죠. 부동산 투자 가치 분자 분모 계산 문제. 얘는요, 원래 관심 갖지 마세요. 왜? 얘는요, 2번 나왔잖아. 그동안에. 2번 나온 게 13회 때 나왔고, 계산 문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34회. 14회 때 34회. 무려 20년에 나왔잖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래 계산 문제 패스입니다. 이런 문제는 나와주면 좋은데 작년에 나왔거나 한동안 안 나와요. 버립니다. 다음에 그리고 3번 실현 수익률은 투자와 거리가 먼 수익률이죠. 박스 봅니다. 박스 보시면 투자 결정하는 경우 6번 나왔죠. 1번부터 7번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1번부터 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 크고 요구 수익은 작아야 됩니다. 기대가 클 때 요구 수익률은 작아야 되죠. 요구 동그라미. 항상 요거는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백에다가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져요. 실현 X. 자, 실현 수익률, 실현자가 들어가면 다 틀린 말입니다. 기대와 요거를 비교하지 실현 수익은 투자에서 기준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2번요. 투자 가치는 크고 시장 가치가 작아야 됩니다. 큰 것만 밑줄 하세요.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 가치 밑줄.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 결정이 되고요. 3번, 4번, 5번 3개 묶어주고요. 3번 순영가, 4번 수익성 지수, 5번 내부 수익률. 요 3개 합쳐가지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그러면 먼저 순평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0 동그라미. 4번요. 수익성 지수는 자 같은 말로 편익 비용률인데요. 얘는요 1보다 클 때 1 동그라미. 5번요. 내부 수익률은요 요거보다 클 때 요거 동그라미.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6번요. 회수기간. 회수기간은요 땡땡. 회수기간은 밑줄입니다. 짧을수록 유리하다.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길수록 틀린 말이죠. 다음에 7번은요. 회계적 이익률법은요. 자, 목표 이익률보다 클 때
자, 큰 것만 밑줄 하세요. 회계적 이익률 밑줄. 이것이 목표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자, 항목 몇 개입니까? 7개. 여기서 5개를 뽑아내. 뽑아내가지고 하나만 싹 바꿔서 묻게 되면 틀린 말이지. 이런 문제가 과거에 굉장히 자주 나왔거든요.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무려 6번 나왔다. 그래서 나왔다면요, 기분 좋죠. 예. 득점 가능하잖아요. 이러면 상중하 하급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 위험과 수익의 관계. 화살표 상쇄 관계다. 상쇄 관계는 비례 관계를 말해요. 따라서 고래 1번 위험의 태도를 보게 되면요. 자, 1번, 2번, 1번부터 보시면요. 1번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둘 중에서 대부분 덜 위험 쪽을 선택한다. 덜 동그라미. 사람들은요, 둘 중에서 덜 위험한 걸 선택한대요. 이것을 화살표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어떻게 묻지? 덜 위험한 걸 선택하는데 위에 여백에다가 전혀 X 적어줘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걸 선택한다. 그래서 전혀 하면 틀립니다. 덜 위험한 걸 선택합니다. 2번요. 위험의 태도가 표를 보면 세 가지 있죠. 위험 회피형,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바로 2번입니다. 위험과 수익, 위험과 가치관계는 반복되죠. 그래서 1번. 1번은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2번요.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복됩니다. 그래서 3번. 위험과 수익의 측정,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측정합니다. 이때 그래서 3번을 동그라미. 얘도 지문 잘 나옵니다. 표로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 측정은요. 두 줄 있죠. 수익의 측정은 땡땡 기대값 밑줄. 기대값으로 측정하고요. 위험의 측정은 땡땡 표준 편차 밑줄. 표준 편차로 측정합니다. 수익은 기대값, 위험은 표준 편차. 연결하시고요. 이때 두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은 무엇이냐? 항목 두 개죠. 다 하시는 거죠. 자, 수익이 동일하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쪽을, 위험이 동일하면 땡땡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어느 한쪽이 동일할 때, 자, 위험이 작은 쪽이나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한대요. 세 번째 한계는요. 어느 한쪽이 동일하지 않고 둘 다 다르대. 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다. 둘 다 다르면요. 평균분산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 화살표 포트폴리오 이론적 분산 투자나 아니면 변이계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변이계수 설명이 네 번째 항목 나와 있죠. 변이계수는 분자 분모. 자, 분자가 단위당 위험, 나누기 분모가 단위당 수익입니다. 변이계수도 알아야 되고요. 결론은 화살표 밑입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변이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도 최근 질문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위험과 수익까지 정리하고요. 포트폴리오는 다음 차트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문제집 풀어봅니다. 문제 봅니다. 자, 문제집 179페이지요. 179페이지. 먼저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대표 문제 동그라미 체크합니다.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3번, 4번, 5번. 다음 페이지. 7번, 9번, 10번, 11번. 다음 페이지. 14번, 16번, 다음 페이지. 18번, 20번. 다음에 목차 02번, 투자 분석 기법 넘어갑니다. 2번, 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4번, 6번. 여기까지 기출문제 시켰습니다. 예상 문제 넘어가요. 자, 예상 문제는요,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자, 체크합니다. 4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7번, 8번, 10번, 다음 페이지. 15번, 다음 페이지요. 16번, 18번, 19번, 다음 페이지. 23, 24번, 26번, 다음 페이지요. 28번, 30번, 다음 페이지. 35번, 다음 페이지. 38번, 41번, 다음 페이지요. 자, 투자 분석 기법이죠. 1번, 2번 동그라미, 그리고 4번, 5번, 다음 페이지요. 7번, 8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부터 볼까요? 기출문제. 179페이지입니다. 문제 2번. 자, 레버리지도 제레트 효과. 자, 제레트 기억나시죠? 이론 문제가 4번 나왔고, 계산 문제가 무려 8번 나왔고요. 그래서 이론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가 2배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가 2번입니다. 자, 투자에서 제레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0회 때 나왔습니다. 1번,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가리킨다. 그대로 개념 맞죠? 옵니다. 자, 2번하고요. 다음 페이지 3번, 4번 요 세 가지가 정의 지렛대, 부배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설명 그대로 나옵니다. 2번요. 정의 레버리지는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자, 기억나시죠? 정의 지렛대. 하게 되면 단어 세 가지. 먼저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다음에 총 수익률이 높고,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2번 지문은요, 얘가 빠졌지. 요건 묻죠. 이렇게. 얘만 물었습니다. 따라서 정의 지렛대는요, 저당 수익률보다 총 수익률이 높을 때. 하니까 얘는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얘를 빼고 이렇게 묻거나 그죠? 이런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비율이 변화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 경우다. 즉 제레트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요. 부배 레버리지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지분 수익률은 가장 작죠. 하락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위험이 커지겠죠. 따라서 경기 변동이나 금리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5번 패턴도 자, 증가하는데 감소로 틀어놓는 게 이렇게 패턴을 익혀내야 됩니다. 단어를 하나만 싹 바꿔서 묻습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자, 3번, 4번 계산 문제예요. 지분 수익률. 자, 3번, 4번 문제 보겠는데요. 그러면 3번은 간단합니다. 3번. 자, 1년간 지분 수익률 묻습니다. 언제 나왔죠? 25회. 자, 일단 공식부터 들어 공식. 공식 보시면요. 분모가 지분 투자 기금이에요. 분자가 전체 순수익에서 이자 비용 빼고요. 그리고 가치 상승, 가격 상승 대주는 겁니다. 일단 계산 문제는 딱 보는 순간에 공식부터 딱 떠올리고 풀어야 됩니다. 예. 숫자를 집어내야 되거든요. 공식 떠올리고요. 바로 문제 봅니다. 박스. 부동산 가격이 3억이다. 3억. 그럼 이제 그냥 보게 되면 자료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석합니다. 얼마? 3억이다. 가격이 3억입니다. 3억짜리. 두 번째죠.
은행의 대출 2억, 자기 자본 1억이다. 나왔네요. 내 돈, 자기 자본이 1억이고요. 대출 저당이죠. 2억입니다. 세 번째, 대출 조건은요. 자, 대출 기간 1년, 이자가 연 6%. 2억 빌렸는데 이자가 연 얼마? 6%죠. 곱하기 이자가 6%. 암산되죠? 얼마가 나와요? 1200만 원. 이자 1200. 네 번째 항목, 순영업 이익이 2천만 원이다. 분석합니다. 3억짜리 물건에서 자,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이 얼마? 2천만 원입니까? 2천.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은 없다 해서 가격 상승은 없다. 다 풀었잖아요. 숫자 넣습니다. 지분 투자액 요거죠. 얼마? 1억. 1억. 순수익 얼마? 2천.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얼마? 12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 상승 얼마? 없다. 제로. 생략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분모가 800만 원. 분모가 1억이다. 암산되죠? 몇 프로? 8%. 정답 1번요. 3번 문제는요. 상중 하급 중에서 하급 문제. 점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꼭 풀어야 말이다. 항상 올해 시험도요. 계산 문제가 상급, 중급, 하급 문제는요. 절대 건너뛰기보다는 이렇게 답을 그냥 주는 것은요. 무조건 풀고 지나는 게 좋습니다. 하급 문제.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가 이제 언제 나왔습니까? 29회 때. 이제 문제가 레벨업 되죠. 계산 문제는 항상 하급 물으면 점점 단계가 올라갑니다. 계속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뭐 중급 또는 중상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중급 이상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투자에서 기업번.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니은번 두 번째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에 각각 지분 순위를 구하시오. 두 개를 묻네요. 두 개. 자, 기억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안 빌린대요. 무슨 말이죠? 전부 내 돈. 100% 내 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행에서 50% 빌리래요. 두 번째는요, 타인 자본이 50%다. 은행에서 50% 빌리면 결국 내 돈도 얼마? 50%. 그러니까 두 개를 구하라. 만약 올해 만약 묻는다면요. 이런 스타일을 물을 겁니다. 두 개를 구해라. 이건 두 개를 물을 거예요. 두 개 계속. 자, 바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가격 10억이죠. 10억. 가격이 10억이다. 자, 이때 10억 했을 때 내 돈 지분입니다. 다음 은행이 빌리자 저당입니다. 또 분석 되겠죠. 바로 10억인데 은행에 빌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돈 전부 다네. 지분이 얼마? 10억. 얘는요? 제로. 이렇게 하나 구하고요. 다음에 다시 타인 자본이 50% 하게 되면요. 이때 지분이 얼마가 됩니까? 50%니까 5억이 되고요. 지분이 5억이 되고. 은행에서 5억 빌렸다.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패턴만 익히면 문제가 없다. 벌써 띄웠죠. 이제부터 박스 보고 풀어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손영업 소득 연간 3천만 원. 네 번째, 가격 상승률 연 2%다. 암산한데요. 10억에 2%면 얼마? 예, 2천만 원. 다음에 다섯 번째, 대출 조건은 이자가 연 4%. 이자가 연 4%. 보세요. 얘는 빌린 거 없잖아. 퇴사합니다. 얘는 빌렸잖아, 5억요. 그래서 내가 이자가 몇 프로지? 4%. 암산한데 얼마? 2천만 원.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자, 대입합니다. 공식. 먼저 분모가 지분 투자기다. 지분. 그러면 얘는 지분이 얼마? 10억. 얘는요, 지분이 얼마? 5억. 다음에 순수익 3천만 원. 순수익 3천만 원. 두 번째, 이자 비용. 이자가 제로죠. 그러니까 얘는요, 제로니까 안 쓰면 되겠네.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자가 얼마? 2천만 원. 세 번째, 가격 상승은 얼마예요? 2천만 원. 가격 상승 2천만 원. 가격 상승 2천만 원. 다 풀었지 그냥. 그래서 패턴만 익혀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되게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개 구할 것을 분리해서 두 개 물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그런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억 분의 5천만 원이죠. 이거 암산한데요. 몇 프로? 5%죠. 얘는 5억 분의 땡땡 해버리고 5억 분의 3천만 원이지. 그러면 몇 프로 됩니까? 5, 6이 30, 6%. 그러니까 기억번 5%, 위험번 6%. 정답 3번입니다. 자, 해서 패턴을 익히세요. 앞에 문제 3번처럼 나가면 기분 좋게 푸시고, 왜? 점수 그냥 주는 거니까. 4번처럼 묻게 되면요,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은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서 풀더라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비비비 꼬아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분 순위는 어디까지 요 패턴이 출제돼 더 좋아합니다 하시겠어요? 요 패턴. 자, 그럼 이제 지분 순위는요, 지금 3번, 4번 풀었잖아. 예상 문제 넘어서 체크한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예. 이건 뭐도 요 패턴 같은 틀이기 때문에. 예. 이걸로서 여러분들 이제 연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예상 문제는요, 체크는 해드리지만 따로 제가 풀지는 않을 겁니다. 반복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 투자의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 박스. 항목 4개입니다. 자, 투자도 위험과 수익은 패턴을 눈여겨봐보자. 위험과 수익을 부르면서 단어 4개 집어넣고 찾으시오. 이렇게 해도 잘 나옵니다. 기억번. 옳은 거 찾아볼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약화되면 이것은 사업 위험에 속한다. 사금법인유 묻는 거네, 이거죠.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사업상 위험
맞네요. O입니다. O. 니은번요.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에게는 인플레 위험은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차입자는 이제 고정금리를 실행하게 되면 은행은요,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변동으로 바꿔야 되겠지. 따라서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인플레 위험은 높아집니다. X. 디귿번. 효율적 프론티어, 즉 효율적 전선이란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리관계.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잖아. 이 문장은요, 위험을 감수 안 하면 수익률도 증가 못 시키는 거지. 예. 위험이 높아야지 수익이 증가되잖아요. 따라서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리얼번요. 개별 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 개별 특성은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피할 수 있죠. 있으니까 체계적이 아니고 빗자가 빠졌네. 예. 비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X. 자, 옳은 것은요, 기억번과 디귿번이죠. 정답 1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7번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